지혁아, 내가 정말 AP그룹을 인수한다고? 성재야, 미안해. 하지만 이건 사업이야. 사업? 우리 아버지 회사를 내가 삼키겠다는 게 사업이라고? 지역의 폭탄 선언 이후 맘대로 집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AP그룹? 그건 바로 성재 아버지 박진석이 경영하는 계열사 중 하나였거든요. 그것도 성재가 본부장으로 있는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선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역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말 그대로야. AP그룹 인수권은 이미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에 최종 계약이 체결될 거야.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대박 기회라고 했고 누군가는 너무 무리한 확장 아니냐고 속삭였어요. 수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AP그룹이면 박성재 본부장님 계시는 그 회사 아닌가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래서 더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어. 하지만 은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성재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은호는 아직도 성재가 자신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지역과 성재가 오랜 친구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은호는 급하게 지역을 따라 나섰습니다. 선배, 잠깐만요. 복도 끝에서 지역이 멈춰 섰어요. 은호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선배, 성재 씨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절친한 친구잖아요.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야. 오늘 밤에 만나기로 했어. 선배. 은호야,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사업은 사업이야. 지역의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걸 눈치챘어요. 지역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예고 예측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꾸준한 스토리를 또 드라마 끝난 아쉬움을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지역과 성재는 단골 포장마차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번처럼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역아, 내가 AP그룹 인수한다며? 지역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알았어? 우리 회사야. 내가 모를 리가 있겠어? 성재의 목소리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성재야, 들어봐. 이건 사업이라고 할 거지? 나도 알아. 근데 지혁아. 성재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넌 내 친구잖아. 아무리 사업이라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재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지혁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재야, 솔직히 말할게. AP그룹 지금 상태 너도 알잖아. 적자가 3년째야. 이대로 가면 결국 문 닫을 거야. 내가 인수하면 직원들 고용도 유지하고 너도 계속 일할 수 있어. 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있잖아. 성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지역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거 아냐? 은호 때문에 나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지역은 깜짝 놀랐어요. 뭐? 아까 내가 한 말
나 다 들었어. 은호 좋아한다고 했잖아. 성재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혁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정말 은호 좋아하는 거 맞아? 지혁은 대답 대신 술을 한 잔 더 마셨어요.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성재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두 남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둘 다 같은 여자를 좋아하고, 둘 다 절친한 친구였고, 이제는 사업으로도 얽히게 됐으니까요. 한편, 이상철과 김다정 부부는 거실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혁이가 큰 회사 인수한다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김다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상철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수백억은 될 거야. 수백억이요? 지혁이가 어떻게 그런 돈을 투자를 받았나 보지. 아니면 대출을 받았거나. 이상철의 표정도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는 건 좋지만 너무 빨리 너무 크게 키우는 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박영나 씨 경호하면서 돈 벌고 있잖아요. 김다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둘째 아들 지환은 3년 사귄 여자친구한테 배신당한 후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그저 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옥래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여보, 지혁이 일은 지혁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가 뭘 안다고 걱정을 해요. 조옥래의 말에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카페 매니저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혁 선배가 성재 씨 회사를 인수한다니. 그것도 친구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은호는 커피를 내리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은호 언니, 괜찮아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사실은 지혁과 성재 사이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때 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였어요. 은호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성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무거웠어요. 은호는 뭔가 느껴졌습니다. 응,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게. 저녁 7시에 한강공원 어때?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거기서 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성재 씨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혹시 지혁 선배 때문일까? 한편 박영란은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웹툰 첫 작품을 다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환이가 재밌다고 해줘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영나 씨, 점심 드세요. 지환이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어요. 영나는 붓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이 실장님. 지환은 영나가 웃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전 여자친구한테 배신당하고 감정이 메말라 있었는데 영나를 보면 자꾸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영나 씨, 요즘 웹툰 그리느라 힘들지 않아요? 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즐거워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지환이 물었습니다. 영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신화그룹 이상훈 씨랑 만나보래요. 결혼 상대로요. 지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영나 씨가 결혼을? 그것도 엄마가 정해준 사람이랑? 영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네, 엄마는 항상 이러셨어요. 제 인생을 다 계획하시죠. 지환은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이 물었어요. 영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서. 지환은 참을 수 없었어요. 영나 씨, 그건 영나 씨 인생이잖아요. 왜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려고 해요? 영나는 깜짝 놀라 지환을 쳐다봤습니다. 지환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나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7시 한강공원에서 은호와 성재가 만났습니다. 성재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성재 씨, 무슨 일 있어요? 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은호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네? 넌 지혁이를 좋아하는 거 맞지? 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기. 무슨 말씀이세요? 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성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어제 지혁이한테 들었어. 그 친구가 너 좋아한다고 하더라. 은호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혁 선배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정말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재는 은호의 반응을 보며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은호도 지혁을 좋아하고 있구나. 성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몇 년을 짝사랑했는데 결국 은호의 마음은 절친한 친구한테 가 있었던 거죠. 은호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성재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사실은 너를 좋아했어. 오래전부터. 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네? 성재 씨가 저를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지혁이도 너 좋아하고 넌 지혁이 좋아하는 것 같고. 성재는 쓸쓸하게 웃으며 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냥 내 마음은 이랬다는 거 알아줬으면 해서. 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성재 씨, 미안해요. 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사랑은 원래 이런 거잖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어요.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AP그룹 인수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선배, 아직도 이래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야? 이 시간에 왜? 은호는 지혁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배, 성재 씨한테 들었어요. 선배가 저를 좋아한다고요. 지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성재가 은호한테 말했구나. 지혁은 펜을 내려놓고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맞아. 나 너 좋아해. 은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역 선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하다니. 그동안 짝사랑만 했던 은호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선배. 저도.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 지역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역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안, 잠깐만. 지역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 회장님. 네? 지금요? 지역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역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 다시 얘기하자. 지역은 서류를 챙겨 황급히 사무실을 나갔어요. 은호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날 밤 11시. 박진석 회장의 저택. 응접실에는 박진석, 고성희, 박성재 그리고 지역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지역군, AP그룹 인수건 말인데. 네, 회장님. 솔직히 말해주게. 자네가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는 진짜 이유가 뭔가? 박진석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회장님, 제가 보기엔 AP그룹이 지금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지만 맘대로 집과 합병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업 이야기는 그만하게.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그럼 자네와 성재 그리고 지은호 씨. 이 삼각관계가 이번 인수에 영향을 준 건 아닌가? 성재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고성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씀을? 박진석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나도 다 알아. 성재가 지은호 씨를 오래 좋아했고 지역 군도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 지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석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회장님, 저는 박진석이 말을 끊었어요. 젊은 사람들 사랑이야 내가 뭐라 하겠나? 하지만 사업과 감정은 분리해야 하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까지 답을 주게. 이 인수건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철회할 것인지.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카페 일을 하다가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속보 박진석 회장의 AP그룹 긴급 경영권 방어 돌입. 은호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은호는 급하게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은호는 불안한 마음에 성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성재도 받지 않았어요. 은호는 어쩔 수 없이 직접 AP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AP그룹 본사.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은호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저기요. 박성재 본부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은호가 난감해하고 있을 때 누군가 은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은호 씨? 고개를 돌리니 고성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은호가 놀라 물었어요. 고성이는 은호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성재 씨를 만나러. 고성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은호는 고성이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성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은호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성재와 지역 사이에서 당신은 누구를 선택할 건가요? 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고성희가 말을 이었어요. 두 남자 모두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업까지 얽혀버렸죠. 은호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고성희의 말이 맞았거든요. 회장실. 박진석, 박성재, 지역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역군, 이게 내 제안이네. 지역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회장님, 이건 AP그룹을 인수하는 대신 자네 회사 지분 30%를 우리한테 넘기게. 그리고 성재를 공동대표로 앉히는 거야. 지역은 놀랐습니다. 이건 인수가 아니라 합병 제안이었어요. 성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박진석이 말했어요. 자네들 둘 다 능력 있는 사업가야. 근데 한 여자 때문에 싸우고 있잖나. 그럴 시간에 힘을 합쳐서 더 큰 걸 만들어 보게. 지역과 성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지은호 씨가 왔습니다. 박진석이 허락하자 문이 열리고 은호가 들어왔어요. 은호는 세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기. 은호가 말하려는 순간 박진석이 물었어요. 지은호 씨, 이 두 남자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나? 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성재와 지역도 긴장한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봤어요.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성재는 오랜 시간 자신을 짝사랑했고 지역은 자신이 오래 짝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편 지환과 영란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어머니 고성희가 정해준 선과의 만남을 거절하기로 결심했어요. 지환이가 해준 말이 용기를 줬거든요. 이 실장님 고마워요. 영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환은 영나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나 씨, 네? 영나 씨가 좋아요. 지환이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영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이 실장님이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AP그룹 회장실. 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대답할 수 없어요. 뭐라고? 박진석이 놀라 물었어요. 은호는 지역과 성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 문제와 제 마음은 별개예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성재도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며칠 후 지역은 박진석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AP그룹과 맘대로집의 합병이 공식 발표됐어요. 지역과 성재는 공동 대표가 됐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호는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 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정순이었습니다. 은호야, 집에 좀 와봐. 급한 일이 생겼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동생 강호가 사고를 쳤어. 은호는 깜짝 놀라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순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호가 도박 빚을 졌대. 5천만 원이나? 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동생 지강호는 욕심은 많지만 부지런하지도 노력도 하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누나 자격지심까지 있어서 항상 문제를 일으켰어요. 강호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고. 은호는 당장 지강호를 찾아 나섰습니다. 밤늦은 시각. 은호는 여기저기 지강호를 찾아다녔어요. 결국 한 PC방에서 지강호를 발견했습니다. 지강호. 은호가 소리치자 지강호는 놀라 돌아봤어요. 누나. 지강호의 얼굴은 초췌해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박빚 5천만 원이 뭐야? 은호가 화를 내자 지강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누나. 나도 돈 벌고 싶었어. 근데 자꾸 잃고. 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가자. 엄마가 걱정하셔.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 큰돈이었어요. 은호는 결심을 하고 다음 날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선배, 부탁이 있어요. 지역은 은호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야? 은호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지역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선배. 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은호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은호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지역은 은호를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차 안에서 지역과 은호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고성이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은노. 고성이는 은호를 보며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오래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고성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의심이 커져갔어요. 다음 날 고성이는 은호를 불러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호 씨, 혹시 입양된 거 맞죠? 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고성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호 씨,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15일인데요. 고성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고성이가 딸을 잃어버린 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 씨, 혹시 고성이가 말하려는 순간 고성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급한 전화였습니다. 고성이는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고성이가 급히 나가자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사장님이 왜 저러시는 걸까요? 그날 밤 은호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 정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입양될 때 무슨 특징 같은 거 없었어요? 정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내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었어. 그리고 목에 작은 흉터도 있었고. 은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목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고성이는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지은호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하라고 했어요. 며칠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럴 수가. 은호가 내 딸이었어?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을 이제야 찾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호는 이미 성재와 지역 사이에서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었고, 고성이는 성재의 새어머니였어요. 만약 은호가 진짜 딸이라면 은호와 성재는 남매가 되는 거였습니다. 고성이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숨겨야 할까요?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이상철과 김다정 부부는 지역이 사업을 크게 확장한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여보, 지역이가 너무 빨리 크는 거 아닌가요? 김다정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이상철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였어요. 글쎄, 아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어야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지역과 성재는 새로운 회사의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공동 대표였지만 여전히 은호 때문에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지역, 우리 이렇게 계속 어색할 거야?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성재야, 미안해. 내 마음 알면서도. 성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됐어. 사랑은 원래 그런 거잖아. 우리 우정까지 망가뜨릴 순 없어. 지역은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성재야. 두 사람은 다시 악수를 나눴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은호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수빈은 할머니 조옥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SNS에서 대박이 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패션 인플루언서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빈아, 이게 뭐가 그리 좋다고 사람들이 난리야? 조옥래 할머니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수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멋지시거든요. 조옥래는 손자 이지혁이 성공한 것도 자랑스럽고, 손녀 이수빈이 자기랑 재밌게 노는 것도 기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며칠 후 고성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은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거예요. 고성이는 은호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은호 씨, 저번에 못다 한 얘기가 있어요. 고성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은호는 긴장하며 고성이를 바라봤어요.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씨, 당신은 제 친딸이에요. 은호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25년 전 저는 당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미칠 것처럼 찾아 헤맸죠. 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고성이는 탐정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DNA 검사 결과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은호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렇다면 저는 박영나 씨의 언니고 박성재 씨의 누나라는 거예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을 짝사랑하던 성재가 사실은 남동생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예고 예측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꾸준한 스토리를 또 드라마 끝난 아쉬움을 채워드리겠습니다.